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뭐, 잠깐 다른 얘기를 했지만, 그 다른 얘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오늘 SQL을 공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격증으로는 SQLD, SQL 개발자 자격증이고, 그리고 SQLD를 따면 SQLP를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SQLP를 우대하는 기업들은 보통 IBK 계열사들이 SQLP를 우대합니다. D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DB는요. 어떤 분야건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야건. 그래서 DB는 어떤 사람은 보안을 하기 위해서 DB를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빅데이터, 그냥 뭐 속된 말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SQLD라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권고합니다. 충분히 취득할 수 있고 합격률도 굉장히 높아요. 쉬워요. 기본적으로. 물론 여력이 되면 P까지 가면 너무너무 좋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증을 하나 땄어요. 이증을 하나 땄는데 내가 실제 SQL을 못해. 여러분들 SQL이 굉장히 어려워요. SQL은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QL에 i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에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까짓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안 써요. 물론 디코더는 엄청 쓰죠. 근데 in이라는 함수는 아예 안 써. 실전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in이라는 게 기본 함수거든요. 물론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DB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백날 자격증이 뭐가 있어봤자 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SQL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문법만 조금 아는구나. 별거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딱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공부하는 의미는 DB를 학습하는 게 키워드고요. 근데 이 DB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모델링이라는 게 있고 DBMS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DBMS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라클이에요. 그러니까 DB를 할 줄 안다라고 그러면 오라클을 할 줄 안다는 얘기지. 나 MySQL 잘해요. 나 MariaDB 잘해요. 나 포스트그레스 SQL 잘해요. 안 쳐줘요. 그런 거 안 쳐준다고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오라클을 잘하는 게 DBMS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기업에서는 특별한 DB도 있어요. 네티 이렇게 쓰나? 네티자, 그죠? 네티자 이렇게 쓰나? 네티자라는 이런 DB도 있어요. 이런 DB는 특별한 기업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그죠? 산업은행 정도의 네티자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랑 좀 유사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테라데이터, 그죠? 테라데이터 같은 DB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는 시중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오라클까지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인 구조가 오라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DB를 공부한다라는 건 DB 모델링과 DBMS를 공부하고 그 기준은 오라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실습을 백날 해봤자 또 하나 시스템을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시스템은 항상 업무적인 영향을 받아요. 업무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적 이해가 없으면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못하는 거죠. 못 쓰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SQLD라고 얘기하는 자격증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문장의 삼형식을 공부한 거야. 삼형식을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것만 딱 공부하고 있는 거야.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는 알아. 근데 뭐를 못하냐? 어휘력이 없어요. 그럼 어휘력이 없으면 뭐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 거죠. 문장의 삼형식 몰라도 어휘력 있으면 영어 합니다. 그쵸? 단어만 알아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안 맞춰주고 대충 단어만 불러도요 사실 소통됩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갖고 문장의 삼형식 형태대로 영어 백날 해봤자 어휘력 없으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증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SQLD만 그런 게 아니라 특히 데이터 분석 쪽의 자격증들이 다 이래요. 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합격률 1회 합격률 몇입니까? 2회죠. 실기 합격률이 58%예요. 세상에 이런 합격률이 어디 있습니까? 보안기사 몇이에요? 17회 0.96%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정보처리 기사도 10%예요. 근데 58%. 그냥 주는 거죠.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정도를 공부했다라고 인정받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은 취득해야 된다. 취득해. 왜? 여러 개를 모아서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어휘력이라고 얘를 한 거예요. 아무리 어휘력이 있어도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갔어. 미국을 왜 갔냐? 내가 의사가 되려고 미국을 갔어. 근데 의학용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휘력이 좋아도 원어민도 의학용어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의학용어는 몰라요. 원어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에서 의학용어를 가지고 영어를 한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관련 영어를 써. 이거는 레벨이 다른 겁니다. 레벨 자체가. 그게 뭐와 같은 거예요? 바로 시스템과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업무적 영향이니까 내가 증권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와 은행을 개발할 때와 그 다음에 병원을 개발할 때와 이런 거는 완전히 업무적으로 달라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정보보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놨냐? 일반화 시켜놨어요. 어떻게 일반화 시켜놨냐? 그게 바로 뭐냐면 취약점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취약점 점검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업무건 간에 이거는 점검해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웹 취약점 점검에서 LDAP 취약점 점검, LDAP이라는 걸 써서 인젝션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래. 자,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00개의 기업을 방문을 하면 그 중에 99개는 LDAP이라는 걸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쓰지도 않는 거를 왜 점검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가 돼요? 해당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화 시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안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 물론 제 주관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결정적인 문제는 업무적 내용이 없어요. 업무적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시스템을 몰라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술이 좋은 거지.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이런 특정 분야에 쓰질 못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반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반대로 이런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어떤 거를 분석을 하는데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신경망도 알고 내가 딥러닝도 알아. 그런데 알면 뭐예요? 이 데이터의 변수가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변수를 모르면요 분석 자체가 불가합니다. 분석이 불가해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최근에 블로그에다가 잠깐 써놨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내 말이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이제 주관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요런 건 이제 잠깐 보고, 아이고 다 넘어가고, 이거죠. 이거 주식 매매 자동 강의를 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선행 변수와 후행 변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이 보이는 게 1번부터 5개까지의 지표를 예시를 들었어요. 자, 한국 수입 물가 지수가 11월 달에 35.8. 뭡니까? 내가 100만 원 주고 물건 샀으면 135만 원을 줘야지만 그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자, 근데 저 변수가 급등한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야. 뭐를 통해서? 나라장터를 가보니까 여기는 2008년도 얘 하나만 보여줬는데요. 요때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봐볼게요. 2008년 4월에 31%, 5월에 44%, 그죠? 그리고 나서 7월에 50%, 8월에 42%. 자, 요 구간대에 급등을 했습니다. 요 구간대에. 이게 이제 요 색깔 있는 게 수입물가 지수예요. 다른 건 이제 다른 변수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
급등을 한 건 알았다.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변수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가로서 분석 기술만 치우쳐서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급등을 했으면 이 급등을 한 다음에 변화된 게 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시점이 조금 늦게 움직이는 거, 혹은 얘보다 먼저 움직이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동행과 후행을 보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래서 대충 찾아본 거예요. 2008년도에 환율을 봤어요. 이 날짜랑 비교해봐요. 지금 급등의 시그널이 온 게 보통 이제 4월 정도에 왔다라고 봐야죠. 물론 28%, 3월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4월부터 30%가 넘으면 확실하게 시그널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44%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2008년 4월 달에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보세요. 2008년 4월 달에 환율이 여기 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1,000원, 1,002원이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5월 달에 1,030원이었어. 그죠? 1,030원이었어요. 30원 올랐죠. 그죠? 그러면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보세요. 44%로 확실히 올라갔죠. 6월 달에 48%입니다. 그럼 6월 달에 한번 봐볼게요. 6월 달에 환율, 여기서 조금 더, 그죠? 1원 올랐어. 10원 올랐어. 10원. 7월 달에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거꾸로. 그리고 10이었다가 어떻게 89원이니까 그죠? 한 70원 정도 올랐죠. 70원 정도. 자, 그런데 8월이라는 시점이 언제인지 봐보세요. 이 앞에 시점에 얘의 8월 달에 지금 언제입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점인 50을 찍고 42로 좀 떨어졌죠. 그리고 밑에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40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 이 지금 9월달이 언제예요? 얘 9월달이 여기죠. 42. 최고점보다 조금 빠졌죠. 그죠? 아주 한 20% 정도 빠졌어요. 20% 정도 빠진 이 시점에 뭐가 됩니까? 환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는 20원인가? 그죠? 200원. 그죠? 200원이네요. 200원이 급등했고,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뒤에 또 200원이 급등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500원. 500원이 급등을 했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데이터만, 물론 데이터를 볼 때 이 두 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데이터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을 한 다음에 약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환율이 급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데이터 분석 기술에 뭐 K-민즈를 알고 신경망을 알고 딥러닝의 뭐 기술적 최고봉이어도 지금 이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말하는 건 뭐예요? 업무적 영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간에 업무적인 내용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안도 마찬가지예요. 보안도. 우리가 LDAP이 없는데 LDAP을 갖고 취약점 점검하고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뭐 한 거예요? 안 했단 얘기잖아요.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업무에 맞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웹 취약점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취약점 점검의 문서는 웹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델파이라는 프로그램, 델파이 이렇게 쓰나? 그죠? 델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력 시스템이 이거예요. 보통 이건 델파이는 어디에 가면 많이 나오냐면 상급 종합병원에 가면 많이 나와요. 상급 종합병원에 우리 진료 정보 있죠. 우리 병원 가면 우리 진찰할 거 아니에요. 진찰. 그러면 그 진료 정보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EMR이라고 해요. 이 EMR의 개발 기술이 델파입니다. 근데 나는 보안을 하는 사람이고 취약점 점검을 하는데 키사의 가이드, 인터넷진흥원의 가이드를 보니까 LDAP을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웹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LDAP이 없을 뿐더러 웹 자체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누락이 되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상급 종합병원의 모든 시스템의 EMR 시스템은요, 단 한 번도 취약점 점검을 한 적이 없어요. 다 웹만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보안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냥 매뉴얼대로 점검한 거지. 그쵸?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로 개발하든 전문가라면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해서 보안을 공부하면 나중에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예, 정말 필요 없는 사람 딱 좋아요. 왜? 신입 정도의 연봉은 줄 수 있지만 실제 부장 정도의 연봉은 기술자로서 줄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 이렇게 되면. 자, 아마 제 말의 의미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공부할 수 있지. 왜? 제가 현업이니까. 예, 제가 실무자니까. 예, 제가 강의만 하면 이런 걸 공부 못 시키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DBMS의 시스템을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 가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빅데이터 분석. 현재 지금 이런 것들을 금융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금융권은 그게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간에, 그죠? 당연히 고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예, 고객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고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업무적 특성은 뭐예요?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에요. 그죠? 특히 증권은, 특히 은행도 인터넷 뱅킹 할 때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단지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붙는 확률이 낮은 금융 업무가 있는데, 그게 보험입니다. 보험은 계약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하지 않잖아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보험 업무만 약간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동시 사용자 수가 적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객들이 붙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우리가 서버, 그냥 요 그림을 나중에 이런 그림 다 이해해야 돼요. 어떤 서버를 하나 두고, 그죠? 이거 지금 여기 웹 서버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 고려하지 마세요. 그냥 서버입니다. 서버를 하나 두고 이 사용자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지. 그죠? 이렇게 붙어요. 근데 사용자가 한 명일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이렇게 붙으면 이 서버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이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성 노트북에 아무리 고가 사양을 써도 돌리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거 삼성 갤럭시북인가 그거예요. 이 노트북이. 근데 돌리는 프로그램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용어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야, 삼성 노트북 갤럭시북 이제 후졌으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노트북으로 바꾸자. 좋은 노트북으로 바꾸자? 컴퓨터를 다시 산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스케일 업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케일 업 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용어들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는 어휘가 달라요. 쓰는 어휘가. 제가 이런 강의할 때는 쉽게 말하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고, 내가 전문가라는 티를 낼 때는요, 저도 어휘를 싹 바꿔서 회의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버의 사양을 좋게 만들었다. 스케일 업 한다. 그럼 반대로 서버의 사양을 나쁘게 만들었다. 뭐라고 하죠? 스케일 다운 한다. 근데 스케일 다운이라는 말은 안 써. 왜? 우리가 쓰는 서버의 사양을 낮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서버를 바꿔도, 그죠? 좋은 거로 바꿔도 사용자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한 대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를 옆에다가 좋은 거 하나를 이렇게 놓고, 야, 너는 이쪽으로 붙어, 너는 이쪽으로 붙어, 뭔가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왜?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장비를 하나 놔요. 장비를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놈은 뭐냐? 첫 번째 부른 놈은 이쪽으로 보내고, 두 번째 부른 놈은 얘가 이쪽으로 보내고, 그죠? 요런 작업을 해주는 거야. 그죠? 요런 작업을. 그래야지만 서버를 밑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지 않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스케일 아웃이라고 합니다.
아웃 이런 말들 꼭 알아두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그죠? 스케일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럼 서버를 옆으로 쭉 늘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늘렸던 서버를 이렇게 줄인다? 거의 그럴 일이 없죠. 왜? 사용자는 항상 늘어나니까. 그러면 줄이면 스케일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래서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이렇게 네 가지 의미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버가 뭐가 됐든 간에요.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료예요. 자료. 자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DB란 얘기죠. DB. 아니 지금 요렇게 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요 서버에 저장을 해버리면 이쪽 서버에는 아까 윗사람의 정보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두냐? DB를 갖다 놔요. DB라는 게 서버입니다. DB라는 게 이 DB를 요다가 하나가 나. 그러면 자료는 요다 저장하고 요 자료도 요다 저장하면 자료는 하나로 묶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지금 이 서버, 이 웹서버라는 말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저장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또 하나 여기 회원 가입한 거 여기다 넣고 그럼 여기에 다 하나로 저장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많아서 앞쪽에 있는 서버를 증대시키면요. 그걸 갖다가 요거 하나에다가 이 장치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장치에다가 갖다 들이부으면 얘는 당연히 부하가 걸려요. 당연히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빨라졌는데 여기에서 느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그 금융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만 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소기업은 서버 한 대에 DB 하나 이렇게 놓는다거나 서버 안에다가 DB라는 걸 놓는다거나. 그럼 DB는 뭐냐? DB는 왜 DB 모를 수 있죠, 그죠? 뭐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모를 수 있지 않나요? 예, 아는 게 이상한 거죠. 자, DB는 뭐냐면 이런 엑셀입니다. 엑셀은 뭐예요? 컬럼이죠. 여기가 특정 컬럼이 있고 여기가 뭡니까? 로우가 있고 그리고 이 DB의 요 밑에를 뭐라고 그래요? 시트라고 하죠. 이걸 DB에선 테이블, 로우, 컬럼 요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엑셀은 내 PC에 있는 거지만 요게 저장되는 거잖아요. DB는 원격의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는 그림상으로는 맞지만 말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뭘 두냐? 여기에다가 미들웨어 같은 걸 줍니다. 그럼 원래 미들웨어라는 이 말은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에요. 중개자. 그러니까 자료 온 걸 던져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료 온 걸 던져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이렇게 서버가 있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뒤쪽에 있는 미들웨어. 그죠? 요게 세트가 되는 거죠. 요 미들웨어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처리를 해. 그럼 이 처리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거짓의 시나리오입니다. 얘는 뭐냐면 데이터를 수신받는다. 딱 요것만 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가 보내준 데이터를 받기만 해. 그냥 다른 작업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이놈은 뭘 하냐? 데이터를 검증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적 내용을 넣어보세요. 내가 출금을 하는데 계좌에 돈이 없어요. 아니 계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출금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쓰면 출금 금액보다 예수금이 많은가 이런 거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죠? 출금 금액보다 예수금이 많은가 그냥 우리가 은행의 업무 대충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체를 할 때 이체 수수료 할인 대상 고객인가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체의 목적지 그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행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체 받는 금융회사 계좌번호는 올바른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이체라는 걸 하나 할 때 검사를 해야 되는 로직인 거죠. 그러면 출금 금액보다 예수금이 많은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의 예수금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여기 한번 가서 예수금을 읽어온 다음에 이 사람의 예수금은 1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체하려는 금액은 50만원이니까 예수금이 많아 출금 가능해? 이렇게 확인해 오고, 여기 가보니까 이 사람은 우수 고객이라서 수수료 안 받아도 돼. 이 사람은 고객의 그 등급이 너무 낮아서 0.25% 수수료 받아야 돼. 이체가 이런 계좌번호, 이런 은행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에라 처리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이쪽은 뭐라는 겁니까? 어떤 입력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간에 미들웨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 미들웨어라는 말은요,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습니다. 이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성능이 너무 느려지죠. 왜? 얘는 부하가 똑같이 오는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 얘가 여기에 직접 붙나 여기에 붙나 결론은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두냐면, 어차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통 그림을 그릴 때 DB는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리죠. DB라는 것도 그냥 서버에 불과하는 거예요. 자, DB 서버를 이렇게 두 대를 두고 얘는 뭐냐?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우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있죠?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뭐로 연결합니까? USB를 꽂죠. 그럼 컴퓨터에 USB 꽂는 게 몇 개 있어요? 한 두세 개는 다 있잖아요. 이렇게 꽂는 거야.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꽂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컴퓨터에 외장형 하드디스크 여러 개 꽂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그때는 뭐라 그러냐?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스토리지. 자, 그래서 스토리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아무리 백날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별거 없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무엇인가 한번 봐보죠. 이거 어렵게 보면 안 돼. 실제 박스를 눈으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스토리지를 만드는 기업 중에 EMC라는 기업이 있어요. EMC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죠? EMC라고 해서 디스크 어레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냥 사진이 하나 있길, 이거예요, 이거. 이게 스토리지예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인데, 요게, 얘는 좀 후졌나 보네. 잘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에다가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꽂는 거야, 그냥. 그러면 1기가짜리를 3개를 꽂으면 전체 용량이 몇이 됩니까? 3기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이 데이터의 용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요게 아마 이렇게 꺽쇠 요거 있죠. 요게 탁 뒤로 제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꽂아버립니다. 그냥. 이런 게 스토리지예요. 그러면 스토리지는 어떻게 보면 뭐가 됩니까? 깡통이죠. 깡통.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그냥 하드디스크 있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게 스토리지예요. 자, 그러니까 괜히 뭐 스토리지 앞에 가서 이게 서버구나 뭐 오버하면은 그때 이제 망신당하는 거죠. 좀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그죠? 요 앞에는 이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이 좀 많죠?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지는요, 디스크에다가 많이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서 열이 많이 나.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려고 이렇게 구멍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됐죠? 보니까 이 뒤에도 구멍 엄청 많죠? 그죠? 구멍 엄청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알았어요. 그냥 하드디스크구나. 그리고 서버 두 대를 두고 여기에다가 뭐를 깔아야 돼요? DB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오라클. 그죠? 오라클이 있죠. 오라클도 있고 IBM의 DB2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명령을 내리고 내가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여기에다가 저장하는데, 이거는 그림적으로는 하나로 보이지만 수십 개, 수만 개의 하드디스크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하드디스크는 병렬로 기록하거나 쓸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직접 못 가지 않습니까? 얘는 1대1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얘가 한 대면 나도 한 대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가 두 대인데 나는 여기에 한 대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하나가 필요하죠. L4. 얘가 1로 연결이 되고, 얘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요 놈은 요렇게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서버가 지금 DB라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이 그림상 두 개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세련되게 말합니다. to instance DBMS를 쓰고 있다. 인스탄스의 철자가 틀렸나 보네. S가 빠졌나? 그죠? 인스탄스. 그러면 to instance DBMS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보면 서버가 왜 이렇게 위로 안 올라오지? 오라클이 두 개가 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걸 제가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이 그림은 이 PT 제가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업무는 뭐가 되냐? 일단 원본을 가서 이게 웹서버죠. 얘는 이게 WAS라는 서버가 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예요. 그럼 WAS는 뭔지는 제가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됐든 MySQL이 됐든 이게 깔리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도요, 금융권에서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 이거는 고성능 시스템이 필요한 데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그대로 뒤로 밀어봅니다. 뒤로 미루고 중간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중간에 뭐가 더 있습니다. 이제 미들웨어가 뒤쪽에 세트로 딱 붙습니다.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한 세트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붙는다면 지금 얘가 웹이고 얘가 WAS라고 했을 때, 그럼 WAS는 지금 몰라도 돼요. WAS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이 미들웨어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미들웨어들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로직은 어디에 들어가냐?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한 칸 뒤로 물러나요. 이 로직은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DB와의 연결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쓰는 프로그램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그 병원에서는 병원과 금융권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TMAX 미들웨어. 자, 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지 병원은요, 의사들은 돈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쪽에 투자할 돈은 없습니다. 병원은. 제가 아는 병원들, 이건 뭐야? 그쵸? 패스워드를 왜 물어봐요? 그죠? 이거는 뭐 잘못된 거고, 지금 추억의 TMAX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그죠? TMAX의 TMAX 그룹 포탈,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이제 병원들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본 병원들은 많이 깔려 있어요, 이게. 자, 뭐, 근데 금융권도 있네요. 그죠? 삼성전자도 있고, 이런 데 쓴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저 TMAX의 프로그램을 여기에 깔아두고, 얘네들이 이런 로직들을 수행하게 해주고, 연결 정보 관리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DB와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MAX 밖에 없냐? 아니죠. 그죠? 원래 TMAX가 저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논란이 많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턱시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은 이게 오라클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BA 거였는데 BA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외국계. 지금은 이게 오라클 겁니다. 그래서 TP 모니터라고 해요. 근데 아까 TMAX 잠깐 봤을 때도 TMAX에 네이버에서 조회된 거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TP 모니터라고 적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게 좋냐? TMAX 게 좋냐? 그건 모릅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니에요. 둘 다 좋다라고 그냥 얘기하자고요. 예.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미들웨어를 써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론 우리가 이 정도 지식 갖고 뭐 DB를 내가 좀 할 줄 안다, 시스템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일부를만 그린 거야.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SQL의 문법이 아니에요. 물론 SQLD라는 자격증을 딸 때는 select from where, 그죠?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in, 뭐 이렇게 외워야 되겠죠? any, 뭐 외워야 되겠죠? 그까진 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왜? 문법을 모르면 실전에 일을 할 때는 인터넷 찾아서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구조를 모르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고, 업무를 모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건 정보 보안을 하건 개발자건. 예.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잠깐 끊었다가 요걸 이어서 DW라는 것까지 제가 그려 나갈 거예요. 같은 거죠. 중간에 뭐가 다릅니까? 요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요거는 보고 가죠.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WAS가 있고 웹서버가 있죠. 이거를 정보 처리 기사로 얘기를 하면 웹서버라는 거는 정적인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론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봐볼게요. 인터파크. 자, 지금의 이게 메인 페이지죠. 인터파크에. 이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거는 그냥 HTML로 이렇게 뿌린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 그죠? 여기 구석 나와서. 그죠? 여기 어디 있죠? 페이지 소스 보기. 이거 누르면 HTML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물론 알겠죠? 이렇게 HTML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안 바뀌는 정적인 웹페이지. 이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웹서버. 웹서버의 대표적인 게 아파치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마스크라고 입력을 했어요. 이걸 갖고 이 조회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마스크라고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를 여기가 받아서 여기까지 가서 요 DB에 가서 이렇게 조회해 갖고 이렇게 뿌려줘야 되죠. 그러면 마스크라고 입력을 했을 때 데이터가 10건이 나올 수도 있고 100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마스크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입력한 조건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나오는 화면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즉 정적인 웹이 바뀌는 거죠. 이걸 해주는 게 뭐다? WAS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요거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게요. 여기까지 동적인 웹을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DB 연결이 필요한 거죠. 그 DB 연결은 이 WAS에 있는 거고, 이 WAS가 얘를 조회해서 그 결과를 얘한테 보내고 얘가 정적인 웹으로 바꿔서 뿌려주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WAS가 필요한 거고, WAS에는 뭐가 있다? DB 연결 정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이어서 그릴 텐데, 이 그림으로 봐보세요. 이 그림은 DB 연결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얘가 WAS라고 했을 때 여기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미들웨어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WAS라고 웹서버라고 부르기는 그러니까 WAS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DB 연결 정보가 뒤쪽의 서버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WAS를 분명히 이해하고 요거를 제가 금융권에 맞게 다시 그릴 겁니다. 잠깐 여기서 끊었다 하죠.